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가전기기에 대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과 적용 대상 가전기기 등 자세한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김남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정부가 전자레인지나 전기장판 등 이런 생활 가전기기에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먼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네, 그동안은 휴대폰이라든지 기지국에 대해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이 강력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가전기기, 집에서 많이 쓰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에게 많이 퍼져서 정부가 가전기기 전자파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가전기기 전자파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만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새롭게 이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이 마련되는 전자기기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요즘 이제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은 전기장판이겠죠, 아무래도. 네. 장시간 전자파에 많이 노출되는 거는 가전제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기 매트 또는 전기장판, 요새 전기 침대. 최근에는 가정 주방용 기구 중에 네. 인덕션 히터라 그러는 IH 기능을 갖는 쿠커, 그다음에 또 커피포트라든지 오븐. 그래서 우리가 IH 기능을 갖는 그런 가전제품들이 많아져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전기장판이 몸에 안 좋다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용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자파 기준이 추가되는 기기들이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해외에선 이미 기준이 마련돼 있다는 말도 있던데 그동안 우리는 왜 어떤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건가요? 네,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전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기의 대상이 우리가 많이 쓰는 휴대폰 쪽에 많이 관여되어 있었다면 네. 최근에 이제 가전제품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쓰게 했던 거고, 그럼 왜 그동안 가전제품은 고려되지 않았느냐? 실제 특정을 해보면 네. 노출되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됐느냐? 낮은 전자파 노출이라도 장시간 그리고 밀접하게 접촉해서 쓰는 경우에 예. 인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한 거고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보다는 유럽이 예.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 적용하기로 해서 공청회를 연 것입니다. 예. 적용 가전기기는 확대하고 또 기준치는 강화되는 내용의 골자를 갖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인체보호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또 이를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나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고 있었던 건데 유럽도 최근에 이것이 적용이 됐고요. 예. 그것이 모든 장비에 대해서 된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이제 노출이 많이 되는 장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든 제품을 다 적용시킬 수 있지만 실제 저희가 측정한 바에 의하면 네. 노출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적용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우리가 국민 생활 속에서 가장 우리가 밀착해서 쓰는 기기에 대해서만 이번에 일단 12기종에 대해서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하려고 합니다. 네, 한 예로 프랑스는 14세 이사 어린이는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전자파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이렇게 예, 맞죠? 예.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이제 이슈가 좀 다른 건데요. 아까 영유아 지금 얘기한 것은 휴대전화는 또 다른 주파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전제품 했던 거는 흔히 말하는 낮은 주파수 60Hz에 대한 거고요.
네. 지금 영유아 지금 얘기하고 어린아이 휴대폰 얘기는 이제 높은 주파수인데 왜 그럼 낮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를 따르느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현상이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유아에 대한 그 보호 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모든 휴대폰에 그 경고 문구를 넣는다든지 그 어린아이들이 휴대폰을 그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한한다든지 이것은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도 있습니다. 예. 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효과적으로 적용되려면 앞으로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는 휴대전화에 대해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는 나라입니다. 예. 작년에 3년 전에 전자파 등급제가 지금 도입이 돼서요. 저희들이 휴대폰을 고를 때 이것이 얼마나 이 전자파가 나오는지를 값으로 표현해서 그 값을 SAR이라고 그러는데요. SAR 값이 낮은 거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 우리 인체에 흡수되는 전자파가 굉장히 저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등급을 매겨서 1등급, 2등급 되어 있어서 가능한 한 1등급 폰을 고르면 일단 현재 나와 있는 기존의 폰 중에서는 인체의 전자파 가장 흡수가 작은 기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전자기기 중에서도 휴대폰에 집중되는 이유가 거의 하루 중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또 현대인이 많이 들고 있는 게 휴대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주목이 맞습니다. 되는데요. 오늘 오후에 휴대폰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전 포럼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이제 전자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 궁금증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포럼을 통해서 모든 궁금증을 다 내놓고 같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통해서 나온 그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그런 걸 위한 국민들을 위한 전자파 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일방적인 이제 정보 소통이었다면 쌍방향 정보 소통을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전자파 안전 포럼을 통해 애들이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그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많은 그 전자파에 대한 그 풍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자파에 쓰면 어떤 특정 암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맞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한번 걸러볼 생각입니다. 네, 참 항상 노출돼 있지만 안전성을 느끼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또 이 전자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포럼으로 인해서 인식이 좀 제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김남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